먼저 첫 번째 샤우팅의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그리고 한국 의료계를 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에서 또 한 척추 전문 병원 대리수술 논란이 추가로 보도가 되면서 의료계 그리고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 다수의 피해자들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는 그런 사례자 저희가 여기 모셨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이제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갖고 인천 병원을 12월 7일 날 처음 내원했고 1월 11일 날 입원을 해서 12일 날 진단명은 추간판 탈주증으로 해서 요추 수체 4, 5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만에 퇴원을 해서 1월 6일인가 샤워하다가 욕조에 발을 올려놓고 비누칠을 하다가 왼발이 미끄러져 갖고 허리에서 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갖고 1월 7일 날 제가 운전하고 인천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MR을 찍었더니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세요 하고 1월 8일 날 오전 11시경 하반신 마취 하에 수술을 하다가 12시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원장님께서 하얀 물체를 가지고 오시더니 그 크기가 한 1.5cm 됐을 거예요. 김장래씨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냥 이제 봉합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나가시는 것 같았고 10분 정도 제 생각에 지났을까? 봉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병원이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옆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엎어진 상태에서 헤드기어 씌워놓고 하얀 칸막이 같은 걸 옆에를 볼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뭐지 도대체? 병원에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래갖고 있는데 12시 45분경인 걸 제가 시간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머리를 딱 들면은 위에 땡구라는 큰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간호사님이 제 머리 쪽으로 오셔갖고 제가 뭐 수술이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수술 잘 됐다고. 그런데 왜 봉합을 왜 못하냐고. 왜 제가 봉합을 왜 못하냐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2018년 12월 12일 날 척추 하반신 마취에 수술을 해봐서 이 봉합이라는 게 후측계로 박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와요. 하반신 마취 했어도. 근데 그런 후측계에 박는 느낌이 안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생전 듣지도 못한 목소리가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은 또 도대체 뭐지?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제 뒤쪽으로 오시면서 그 남자한테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이제 헤드기어 버린 상태예요 제가.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잘 들리겠죠. 그 남자가 뭐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 그 원장님이 제 왼쪽으로 오시면서 갑자기 수면 마취 일명 전신 마취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제가 아파도 참으려니까 그냥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수면 마취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3시 20분 정도에 병실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MR을 찍은 게 있잖아요. 그 진료 기록지 상에도 왼쪽 디스크 파열이 있었지 오른쪽은 심한 통증도 없고 심한 추가파 탈출도 없다고 그 진료 기록지에 써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4시경인가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장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한번 MRI를 찍어보자. 예, 알았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MRI를 저한테 이제 찍고 나서 보여주시더니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보여주시더니 이게 혈흔이다.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리로 가면은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솔직히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한다길래 예, 수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실에 한 8시 반 정도 원래 하반신 마취 여기 수술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늦어갖고 한 8시 40분 정도에 수술실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수술실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중앙 쪽 혼자 딱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하반신 마취하려고 저 과장님이 닦고 주사 찌르는 찰나에 원장님이 저쪽 4시 방향으로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김장래 씨 전신 마취 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또 뭐지?
아니 하반신 마취 여기 놓고 왜 갑자기 또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일까? 이거 뭐가 잘못돼서 나 재워놓고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수술실에서 누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풀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수술실로 그 병상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아마 10시경에 제가 딱 눈을 떴는데 원래 이게 허리 수술 하면은 이 침상에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침상에 양반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마취과장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김양래 씨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뭐 때문에 오신지 아세요? 아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저거 이제 그 말 끝난 다음에 누구라고 해갖고 누웠고 다시 이제 수술실을 거쳐서 딱 오는데 수술실 안에서는 뭐 다른 분들이 뭐 퇴근을 나오나 뭐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은 아니 전신 마취해놓고 환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누가 지켜보지도 않고 원래 척추 마취하고 병실 올라오면 4시간이나 6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절대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저는 그 딱 마취 깨어났을 때 침상에 양반다리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럼 아무도 저를 누가 뭐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좋아요. 예? 그리고 병실 올라왔는데 이제 11시인가 10시 넘어서 병실 올라와서 11시인가 12시에 됐는데 또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약 진통제 뭐 펜타닐인가 그거를 처방을 해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통증이 이제 가라앉아갖고 있는데 그 다음날 1월 9일이었죠. 그래갖고 아침 10시경 수간호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 김양래 씨 어제 1월 8일 날 오전에 수술한 것만 받고 오후에 수술하고 MRI 찍고 모든 비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또 도대체 또 뭐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간호사가 딱 들어와서 한단 말이 어제 저녁에 수술하고 마취한 동의서를 또 작성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짜증이 났죠. 여보세요.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라는 거는 수술을 하기 전에 받는 거지 수술하고 나서 받는 게 어딨냐. 나 못 해주겠다. 그러고 안 해줬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수간호사가 저한테 와갖고 그러면은 2차 11시 수술하다가 12시 50분경 전신 마취한 거 그거라도 사인해달라길래 제가 멘트도 안 까먹어요. 우리 누나도 병원 수간호사인데 수간호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누나 생각나서 이건 해드리겠다고 해갖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만 써줬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3차 마취 동의서로 수술 동의서로 바뀌었더라고요. 날짜하고 시간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법한 그 정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 이제 엄마 지인하고 이제 와서 잠깐 계시다가 가고 오후 한 2시인가 좀 넘어서 세상에서 겪지 못할 고통을 느꼈어요. 울면서 제가 오른쪽 다리를 잘라주든지 제가 죽여달라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예? 제가 운동도 참 많이 했고 이 고통을 잘 즐겨요. 진짜. 그런데 그 고통은 그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또 다른 원장님도 오셨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MRI하고 CT를 찍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몸 상태가. 신경주사를 한번 맞아보자는 거예요. 신경주사를. 그래갖고 3층인가 신경주사 맞으러 갔어요. 근데 그 아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겁나갖고 이제는 주사약을 뭐 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취 제어고 염증약인가 통증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았다고. 그래갖고 신경주사 맞고 이제 MRI 찍으러 갔는데 통증이 안 가라는 거예요.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MRI 찍던 기사님이 그 신경주사 놓으시는 그 원장님을 모시고 오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김장래 씨 이건 진짜 김장래 씨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도 참여야 한다고. 그래야 MRI CT를 찍어야만이 김장래 씨 지금 병명을 알 수 있다고. 제가 갱신히 진짜 있는 사력을 해서 다 참고 찍었어요. 통증이 이제 잘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통증 조절기를 안 달았어요. 그걸 잘 참았고 저 처음에 2018년 12월 12일 날 했을 때는 별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통증 조절기 달고 거기다가 또 펜타니 뭐 1000mg인가 넣어갖고 또 이제 저한테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원장님 오셔서 하는 말이 저한테 더 가관이에요. 장래 씨, 아니 동생, 형이 병원비 많이 나왔는데 동생 너무 아픈 것 같아갖고 형이 조금만 받는다고. 아니 원장님, 저 실비보험 들어있으니까 원장님 받고 싶은 만큼 받으시라고. 왜 괜히 인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갑자기 이제 이 변이랑 배변이랑 소변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배변은 막
집 많고 하루에 한 15번, 20번은 싼 것 같아요. 막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밑으로 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랬더니 그런 건 진료 기록지에 안 써놔요. 저 척추 수술한 병원은요. 네. 그냥 며칠 있다 이렇게 써놨대요. 4-5번 정상병 봄. 원장님이 저한테 장례식은 태우는 생각하지 말고 장례식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집에는 또 애들이 제가 또 자녀가 많아요. 집사람도 저 때문에 일도 못 다니고. 그래서 제가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1월 18일 날 태워놓으면서 원장한테 각서식으로 한 장 뭘 받았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만에 하나 의료사고 과실 입증 시 모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원장. 그러고 나서 이번 제대로 그럼 내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자 해갖고 2021년 4월 달에 강동 병원에 갖고 3박 4일 동안 입원해서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단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말총의 손상, 마미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대변 발군 장애에다가 허리는 포개가 인절미 떡처럼 돼갖고 김장내시는 손톱만큼도 좋아질 일이 없대요. 현 상태에서 만약에 더 악화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맑은 하늘에 뭐라고 진짜 표현도 안 되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갖고 그 병원 정형외과 갔더니 이게 웬일이냐고. 왼쪽 다리 올려보세요. 왼쪽 다리 이렇게 올리니까 올라가더라고 조금. 오른쪽 다리 올리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아이고 올리지 마세요. MRI상에 이거 올라갈 것 같지도 않네요. 그 정도였으니까 MRI상에. 그래갖고 또 마취통증의학과를 갔더니 왜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신경주사 맞으러 왔다니까. MRI 보니까 이거 신경주사 맞아도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오셨으니까 그냥 맞고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 몸 상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짜 제가 진짜 건강했거든요. 제가 진짜 원장님이 시켜서 한 개밖에 없고 진짜 억울해요. 우리 같이 서민들 힘없고 있는 서민들은요, 이런 불상사 당하면요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진짜 말로만 서민들을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같이 이 불의의 사고 당한 사람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 의료사고 같은 거 이 법적인 소송 들어가면요 말이 1년 6개월 2년이죠. 기본 3년에서 저 같은 단체에 있는 형은 1심은 5년 걸리대요. 그러면은 2심 대법원까지 가면 10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네는 진짜 가정도 잘못되고 진짜 이거는 의사 선생님 시켜서 해갖고 제가 입은 죄에다가 플러스 또 이 모든 걸 제가 안고 간다는 생각에 저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도와주세요. 진짜 저는 그리고 제 가정이 파탄 나면요 저는 무참해요.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내 어머니 지금 수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저는 이제 아프다고 집에서 내색도 못해요.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마누라한테 미안해갖고요. 그리고 CCTV 그거는 진짜 수술실 입구는 제가 건방질지 몰라도 그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돼요. 하려면은 진짜 우리 대한의사협회 높으시고 많이 저기 배우신 분들이 좀 양보하셔갖고 이 나라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80% 넘게 찬성했으면은 한 발짝 양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